진료량 회복이라는 거가 예전보다 건수가 줄었으니까 그 건수로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실제로 저희도 의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환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가 필요한 적절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프라이드고 의무인데 저희가 사실 진료과에서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받고 그러면서 현재 급여 기준에 맞게 환자한테 필요해서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근거가 없다 그래서 삭감을 당하니까 처방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공의들도 우리가 당당하게 하는 검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상실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도 역시 수가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건 말씀하신 대로 수가 문제보다는 기준이 합리적이고 또 심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일관성이 있고 또 그 진료과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하게 그래서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구나 이건 인정이 되는구나 근데 지금은 문제가 왜 삭감이 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청을 하면은 답변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이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스프레이를 끼칠 수 없으니까 진료과에서 그냥 무조건 처방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회복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옛날 것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진료량 회복은 저희가 다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삭감을 덜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저희 그 검사에 관련된 보험 수가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거하고 삭감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잣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엔 그게 개선을 해주십시오 하는 저희의 요구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 삭감이 됐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는 피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건 이만저만합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열심히 이거는 저희가 필요해서 한 겁니다라는 그런 거를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 경우에도 별로 그렇게 그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건 뭐 얘기해도 또 돌아오는 답이 똑같을 텐데 이걸 또 하느냐. 근데 실제로는 심평원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그래도 하시라고는 저희를 인커리지 하시는데 그건 인커리지만 하시는 거지 실제로 돌아오는 답이 똑같다면 저희가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드러나 있는 내용과 삭감의 내용이 그 이유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 드리는 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검사가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좀 바뀌게 되면 미리 고시가 돼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심평원에서 미리 해주면 예고를 해주면 저희가 거기 맞춰서 갈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일이 다 처질렀는데 말하자면 일 다 치르고 검사 다 했는데 그 뒤에 가서 이건 안 맞으니까 안 된다. 뭐가 안 맞는데요? 하여튼 안 맞아요. 이렇게 답이 돌아오면 그거는 정말 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저희 과뿐이 아니라 모든 과가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얼마 전에 의협에서 이 보험 심사하신 분 실명제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데 항상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전문위원인지 뭐 어디 계시면 누군지 어필할 수 있는 길이 딱 막혀 있는 거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차제에 개선돼야 되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병리과 검사랑 관련된 수과에서는 그냥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병리과 검사는 대부분 일회성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검사들이 반복적으로 환자의 추이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그런 반복적인 검사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특징인데 병리과 검사는 대체로 일관성으로 한 번 혹은 뭐 수술하기 전에 생검을 했거나 아니면 사실은 상당히 진행된 그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한 번이면 끝나거나 최근에는 이제 약제 선택을 위해서 추가로 어거지로 이제 재생검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횟수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게 횟수가 적다는 거는 실제로 보험 재정에서 병리과 쪽으로 지출되는 내용을 보면 진짜 퍼센트가 5%도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그 검사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들은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검사 자체에 대해서는 밸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면이 그건 저희로선 상당히 큰 좌절감이고 그런 부분들이 또 말하는 교수님들도 누가 내 아이가 병리한다고 얘기를 할 때 참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너 애만 쓰는데 네가 한 만큼의 그런 그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이밸류에이션이 안 된다. 좀 억울하다. 그런 얘기들을 전문 그룹들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종종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임팩트가 큽니다. 그렇죠. 의과 대학생들이나 전공의들한테 주는 임팩트 크고 그래서 병리과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큰 틀에서 보험 전체의 큰 틀을 뭘 어떻게 바꾸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일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들하고 정말 치료제 선택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단발성의 검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문 인력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노력이 너무 그냥 검사라는 틀에서 그냥 갇혀서 좀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많은 그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수가로 통제를 당하니까 이 의료 제공이라는 게 그래서 그 질적인 것도 수가로 결국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저희는 사실 치료하는 과 이제 검사하는 과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항상 이게 수가를 하고서 이제 뭐 실평을 와서 컨트롤할 때 보면은 항상 검사 이렇게 영상의학과랑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수가가 뭐 과대로 돼 있으니까 향후 4년, 5년 동안에 뭐 5%씩 해가지고서 20%를 깎는다. 예? 그래갖고 영상의학과, 병리과, 뭐 방사선정학과 같이 묶어서 5%씩 매년 깎고 있거든요, 지금. 자네도 깎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니, 우리가 검사하는 과도 아니고 우리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인데, 그거 암 환자,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과인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어떤 원칙 없이 그냥 5%씩 깎는다. 그건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마 여기 회장님들도 불만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깎을 때는 뭐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든지, 뭐 아까 뭐 이게 과대 진료가 된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 세 개 과는 그냥 한꺼번에 뭐 수가가 뭐 너무 높은 거 같아서 다 일괄적으로 5%씩 하는 거다. 그런 거는 진짜 너무 비합리적인 거고.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 사실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는 아마 양질 의료를 제공하고 뭐 우리가 열심히 해도 저쪽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수가를 5%씩 까는다 그러면 깎여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다. 그거는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수가가 어느 부분이 높다 그러면 그걸 뭐 같이 모여서 얼마든지 의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우리가 5%씩 국년부터는 깎을 테니까 그렇게 아쉬워. 그거는 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과가 사실 뭐 인기과가 된 적이 뭐 거의 없지만 보면은 사실 우리가 개업하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결국은 그게 병원에서 이제 수입하고 그런 거 연관이 되잖아요. 수입이 있어야 교수도 고용을 하고 또 수입이 있어야지 뭐 의학물리사든 뭐 설량학자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검사하는 과가 아니라 치료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재투자를 사실은 이제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어차피 우리는 의료를 정책적으로 이게 법하고도 또 연관이 되지 않으면 발전하기가 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3차 병원의 뭐 요건, 요양병원의 뭐 요건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그러면 투자를 하게끔 유도해 주는 것도 목적으로 이제 여기 사무관님이 계시니까 그런 걸 유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진짜 과연 진료가 좀 수입이 높은 것 같은데 5% 삭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너희 교수가 어떻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하나밖에 없냐? 이게 혼자서 무슨 진료를 보냐? 치료하는 과인데 너네 2명 이상 뽑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전공이 때문에 N-2로 바꿨잖아요. 양질의 그 지도 전문의가 3명은 돼야 레전드 1명에도 키울 수 있다. 그게 뭐예요? 퀄리파이 되지 않으면 전문의를 못 키운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 같은 얘기잖아요. 환자를 치료하는데 어떻게 종합병원에서 혼자 앉아서 환자를 봅니까? 그 사람 휴가도 안 가요? 왜 와서 환자 치료받고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유도할 수도 있죠, 법적으로. 이런 몇백 병원 이상은
방사선조약과 유지하려면 교수 지도 전문의를 2명 이상 고용해라. 전공이야 상관없이. 그럼 3명 이상 고용해라. 그래야지 재투자를 병원에서도 우리는 이게 더 수입이 되면 이게 나눠지잖아요. 다 병리에서 한만 돈 잘 번다고 병리에서 계속 뽑아줍니까? 계속 뽑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결국은 같이 맞물려서 할 필요도 있다. 지도과에서 어떤 때는 처방을 내도 되고 안 되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이걸 일관성 있게 해주면 안 되느냐, 그리고 삭감에 대한 이의 신청했을 때 그 이유를 대답을 해주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심사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심사 기준을 우리가 알면 안 되냐 그랬더니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면은 저희는 해약 전문가로서 소위 그 해약 검사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임상 지침을 만들 요의가 있다. 아주 하이 레벨의 객관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임상 지침 만들 요의가 있는데 또 학회가 주도해서 만들면은 이제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드리는 거는 복지부나 심평원이 주도를 해서 그렇게 하면은 핵약 전문가 그리고 각 관련 진료과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양쪽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임상 지침을 만드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급여 기준하고 삭감 기준이 다른 것 같다. 이건 제가 분명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급여 기준과 삭감에 더더군다나 불투명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 무서워서 청구를 못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 학교 마찬가지시겠지만 필요하다면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물론 이제 가이드라인 만들 때 물론 이제 밀고 당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급여 기준을 얼마나 확대할 것이냐, 이제 밀고 당김은 있지만 진료 현장에서 명확한 급여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했을 때 삭감이 된다라고 하는, 왜 삭감되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의를 충분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기라는 표현을 단정적으로 쓰셨는데 거기에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바는 좀 있어요. 그래서 위기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걸 단순히 사실은 이 세계과뿐만 아니라 뭐 예방학과도 있고 뭐 진단검사학과도 있고 임상과 조금은 좀 이제 거리가 있는 과들이 여러 과가 있는데, 그 과들의 이 정원 모든 지금 계속 전공이 충원율이란 20% 뭐 10% 뭐 이런 걸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근거가 되는 분모가 과연 합리적인 분모인가를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퍼센트로 소통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회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정부에서도 사실은 전문의의 수급을 생각해서 그 정원을 이때까지 정해져 왔는데, 사실 학계에서는 과연 그 정원이 전문의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정원인가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있고, 사실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공의 정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대학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젊은 의사의 수요가 아니라 향후에 전문의로 배출되는 인원들을 따졌을 때 결국에는 그 일자리라는 건 결국 국민의 의료 수요를 말하는 것이고, 그 수요에 맞게 전문의가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해외학과나 방사선종약과나 병리과의 수요가 물론 뭐 NR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되는 것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개업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뭐 100병상에서 300병상급에서도 사실 일자리가 굉장히 원활하지 않은, 봉지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사실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의 일자리를 보고 가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의료 수요와 맞물려서 한번 정원을 재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시 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렇죠. 그 분명히 협조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회에서 그런 자정 농동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럼요. 국회의원 진료 지침위원회가 있어. 저희도 내부에서 많은 그런 고가의 치료를 할 때는 좀 자정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어떤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행위 전체, 전국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그게 저희는 앞으로는 아예 그거를 이제 이런 것처럼
아예 그냥 전 오픈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개하는 거죠. 그 당사자도 나오시고 관련 학회, 그다음 심평 전문위원 나오셔서 나온 이분들은 왜 내가 한 게 정당한지, 네. 그리고 다른 학회분들은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를 아예 그 기록을 다 남겨놓고 풀텍스트를 다 남겨놓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부분이 저희 판단하면 그게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게 결국은 어떻게든 결정이 날 텐데 그 결정이 난 게 일종의 판례처럼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청문 과정을 지금 네, 그걸 그냥 아예 뭐 거죠? 지금 예. 생각하는 그냥 실무 차원의 아이디어는 아예 이렇게 인터넷 전 국민 인터넷 방송을 해서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볼 수 있게 이게 하면 어쨌든 억울하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이 전 국민이 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하면 억울하지는 않으실 테니까.